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자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한 수를 더하는 시간 연합뉴스 경제TV 윤센의 인터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직접 애널리스트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아이디어를 얻고 또 시청자분들에게도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좀 다양한 지점을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저번 주에는 우리가 좀 답답한 업종을 했었죠. 자동차 업종이 아무래도 무거우니까. 근데 오늘은 또 최근에 굉장히 K-뷰티라는 이름으로 핫하고 하여튼 관심도가 높은 화장품을 놓고서 전에 오리나 연구원과 함께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지난주에 NDR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저는 지난주에 너무 힘든 한 주를 보내고 NDR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래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오리나 연구원이 과거에 유통화장품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쪽도 했었고 하지만 2022년 말인가 화장품을 좀 놨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 뒤에 한 2년 넘게 화장품을 안 보다가 그쵸. 복귀를 하셨는데 일단 궁금한 게 그 당시에 화장품을 보는 프레임, 그 구도와 지금의 차이가 뭐죠? 굉장히 좀 많이 바뀌었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네요. 네. 제가 화장품 한 게 이제 2013년부터니까 거의 10년 조금 넘게 이제 커버를 했었는데 그 중간에 이제 22년도에 재미 없었을 때 네이버 카카오 맡게 되면서 잠깐 안 봤다가 이제 2년 만에 다시 컴백을 했는데 근데 바뀐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미국으로 완전 무대가 바뀌었다. 저희 14년, 15년도 이때는 완전 중국과 면세점이 이끄는 시장이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미국만 붙으면 미국만 약간 묻어 있으면은 주가가 난리가 난다. 라는 게 이제 첫 번째로 바뀐 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리콘투 같이 이렇게 유통을 하는 회사들에게 굉장히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있는 모습이 과거랑 좀 달라진 점이다. 근데 사실 과거에도 이런 업체들이 있었거든요. 실리콘투 같은 회사들이. 뭐 한양 하이타워라든지 뭐 제이준 마스크팩 갖다가 총판으로 중국에 갖다 파는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회사들 주가는 뭐 다 곤두박질 친 모습인데, 그 대상이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또 미국에서 유럽이나 중동 쪽으로 좀 전방위적 확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거보다 훨씬 더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좀 비슷한 것은 이제 과거랑 비슷하게 뭔가 화장품 밸류체인에 껴있는 조그마한 종목들까지 다 샅샅이 뒤져가지고 다들 이제 실적 및 주가를 이제 끌어올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했던 질문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화장품이 된다 하면 옛날에는 아모레퍼스픽, LG생건이 있었는데 LG생활건강은 거의 모든 화장품 애널리스트들이 거의 홀류 정도 의견인 것 같고요. 주가도 굉장히 곤두박질 쳐 있고, 반면에 코스맥스 같은 종목은 거의 대장주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제일 궁금한 게 ODM이 이제 브랜드보다 유리하다. 이러한 구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진다 보시는 거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평균 회기가 안 발생하고 계속 가는 놈만 해야 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이 되는 거니까.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제 파편화 소비거든요. 저희가 12년도부터 해가지고 제가 컨슈머 전반적으로 같이 다 봤으니까 그때 이제 메인 테마는 양극화 소비였었어요. 합리적 소비. 그래서 이제 명품이랑 유니클로 같이 하고 그 중간에 낀 LF, 한섬 뭐 이런 브랜드들 안 된다라는 그런 구조로 10년 동안 왔는데, 근데 제가 앞으로 보는 10년은 파편화 소비가 이제 소비의 메인 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게 뭐냐면 굉장히 브랜드가 범람하고 있고 이제 브랜드의 소비 주기가 단축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도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처럼 이제 대형 브랜드가 쭉 가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브랜드가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뒷단에 있는 이제 ODM들한테 훨씬 더 기대가 많은 그런 상황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건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지금 제가 딱 듣고 보니까. 왜냐하면 만약 제품 유행지가 이렇게 짧아지고 있으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때 딱 그 유행 탈 때만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브랜드를 보고서 투자하는 거는 사실 그 입맛을 바꾸는 뭐 음식료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이쪽이랑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30년 전에 새우깡이 3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1,500원이잖아요. 5배가 올랐는데
근데 30년 전에 립스틱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모르죠. 제가 안 쓰는데 어떻게. 그때 12,000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다이소에 가면 립스틱이 3,000원 합니다. 되게 30년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같은 회사들이 만들고 있고요.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품질은. 왜냐하면 소비자들의 눈높이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30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진 소비재가 화장품이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품을 어떻게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구매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재미로 장난감처럼 오늘 안 가져왔으니까 다이소에서 사고 버리고 뭐 다 끝까지 쓰는 일이 거의 없게 사고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두바이 초콜릿 뭐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에 유행했지만 이게 유행을 해서 편의점에 깔리기 시작하면 이미 유행이 끝났다고 보는 거죠. 네. 말을 들어보니까 네. 그러면 이 제품이 뭐 각 회사가 막 브랜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계속 ODM, OEM 업체만 좋겠네요. 그쵸. 거기서 만든 제품은 똑같은 건데 그쵸. ODM, 맞습니다. OEM 업체는 마케팅도 안 하니까 사실 맞죠. 판매 관리비도 확 낮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률도 제가 과거에 봤을 때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졌고, 네. 특히 시장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새로운 인디 브랜드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진입자들이 더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고객사들보다 더 마진을 높게 요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이 돼서 저희가 기존에 봤던 거는 사실 대형 고객사의 물량을 많이 하는 것들이 마진에 좋을 것이라 봤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신생 고객사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제 마진이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화장품을 안 쓰기 때문에 제가 뭐 알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네. 저도 가다 보면 올리브영 같은 데 가끔 들어가 보면 음식도 팔지만 화장품이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제가 되게 올인아 연구 얘기해 보고 싶던 게 3월 5일 자료 제목이 매우 독특했거든. 제가 뭐냐면 K-뷰티 없이 추구미 가능, 피트 해놓고 틱톡과 다이소를 이끈다. 그러니까 다이소라는 회사가 들어가는데 다이소가 그렇게 막강해요, 화장품 비즈니스에서. 그 2년 전, 그러니까 제가 안 봤던 때랑 또 바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이소가 화장품에서 올리브영의 경쟁자로 등극이 됐다는 거가 되게 의미가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오프라인 유통 채널 중에서 되는 데가 올리브영이랑 다이소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익률도 뭐 전통 레거시 업체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다이소가 작년에 1,000원짜리 팔아서 4조 매출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9% 달하고 지금 올리브영 같은 경우 12% 정도 나오고 있고, 백화점이 지금 한 5%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프라인 중에서 가장 수익을 잘 내고 있는 업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게 물가가 오르고 그리고 뭐 사람들 지갑이 얇아지고 있다 보니까 초저가로 좀 몰리고 있는 상황이 됐고, 이제 거기랑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화장품 제품을 생산하기 좋은 상황이다 보니 그런 브랜드들이 다이소에 입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올인아 연구는 유통을 다루기 때문에 나중에 유통 오시면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거 한번 유통 좀 한번 약간 체크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산으로 가기 싫어요. 유통으로. 그러니까 하나만. 왜냐하면 올해 살짝 유니크한 보이는 게 이마트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알다시피 한참 올인아 연구가 유통할 때 쿠팡 때문에 이마트가 매우 힘들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제는 이마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올인아 연구원 생각 어때요? 그리고 어쨌든 구조조정도 막 빠르게 하는 것 같고. 그쵸. 구조조정한 효과가 이번 1분기에 있었었고요. 온리 구조조정 효과예요, 그러면? 그거랑 그 다음에 이제 통합 매입 효과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마트 안에 마트, 그다음에 트레이더스, 그리고 뭐 이마트 24 여러 이제 유통 채널들이 있을 건데 거기서 팔고 있는 새우깡을 기존에 다 따로따로 매입을 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룹사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매입하다 보니까 훨씬 더 원가를 더 절약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돼서 GP 마진 개선된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경쟁사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다 보니까 홈플러스 얘기해도 돼요? 아, 그런가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자체적으로 좋아진 부분들 플러스 이제
지금 업황에 대한 변화 내용, 그리고 또 회사가 지금 온라인 쪽 같은 경우 지마켓을 이제 연결해서 제외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해도 지금 영업 손실에서 빠지는 부분들이 하반기에 꽤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을 작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통이 뭐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시면은 그 조기 대선 하면 그 전후로 이제 내수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다 보니까 유통주가 다 같이 올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이후에 하반기에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고 나서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만 쭉 주가가 갔던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봤을 때는 백화점주 좀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백화점이 탑픽이죠? 현대백화점이 탑픽이었는데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올 초에 관세, 근데 지누스가 또 연결 잡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은 좀 기스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근데 지금 신세계가 의외로 오른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또 면세 같은 경우가 또 중국이 내수 부양하게 되면은 지금 아무래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면세는 지금 바닥을 완전 찍은 상황, 호텔신라 보셨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가장 눌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신세계여서 좀 저희가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 신세계. 예. 갑자기 유통 가서 또 저 사회자 산으로 간다 할 텐데 왜 네. 물어봤냐면 화장품이 만약 장세가 다이소가 되면 유통업체들 가만 안 있을 것 같은데요. 쿠팡도 유통업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지 않아요? 보통 유통업체들은 돈 된다 싶으면 다 들어오잖아요, 시장에. 화장품 시장에.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쿠팡이 들어오면 좀. 근데 쿠팡이 화장품, 패션 이런 걸 못해요. 아, 못해요? 네, 진짜 뭐 저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C 에비뉴라고 뭐 패션 한다고 뭐 따로 뭐 그런 패션 전문관도 런칭했고, 네, 지금 딱 되게 이게 뭐야 이러시잖아요. C 에비뉴 하고 있었고, 그리고 쿠팡이 화장품도 냈어요. 네, 올 초에. 그래서 파리스라고 뭐 다비드 화장품 이런 조그만한 OEM 써가지고 PB 상품 화장품 제가 써봤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쇼츠에도 올렸는데 별로 품질이, 그러니까 화장품이라는 영역에 사실 이게 재밌고 뭔가 새롭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뭔가 어필이 안 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저희가 뭐 마트 가서 옷 사고 화장품 사고 이런 거랑은 좀 맥락이 다른 거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뭐 아까 그 다이소 얘기도 했지만 무신사도 굉장히 각광을 받잖아요. 무신사도 무신사도 뷰티한다고 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약간 변화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들고, 또 동시에 그러니까 올리브영과 그 다이소에서 그렇게 브랜드가 막 범람하고 있으면 네. 못 들어가는 업체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브랜드들을 지금 무신사 뷰티, 컬리, 뷰티 컬리 이런 것들이 되게 흡수를 하고 있고, 그 말인즉슨, 그러니까 지금 업황이 좋으니까 다들 어떤 생각하고 있냐면은 100억 브랜드 하나 만들어서 나도 피에 매각해가지고 피 쪽으로 큰 돈 벌고 엑시트해야지라는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이소 올리브영 들어가는 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예요. 다 줄 서 있으니까. 그리고 올리브영은 거의 수수료율이 기존 유통업체 대비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진짜 많이 줘야 돼요. 말씀드려도 되나? 거의. 그래서 올리브영이 좋은 거 아니냐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올리브영은 좋고 ODM들은 좋은 거죠. 왜냐면 그런 브랜드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줄 서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는 좋은데, 이제 유통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오프라인은 올리브영, 다이소로는 지금 게임이 끝났고요. 온라인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올리브영 점유율이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30%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쿠팡, 네이버가 합쳐서 50%니까 단일 업체가 30%대 그 점유율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어서 다들 이걸 냄새 맡고 이제 온라인 쪽 들어오기 시작한 게 무신사 뷰티, 뷰티컬리. 뭐 뷰티컬리는 사실 이거보다는 거래액을 좀 늘리고 싶어서 들어온 게 있었지만, 그리고 뭐 무신사까지 해서 여러 업체들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준비했던 질문으로 돌아가야겠네요. 이러다가 시간 끝나버릴 것 같아서. 하여튼 이제 자료 보다 보면 파페나 소비 내용도 있지만, 여하튼 중국이 아닌 미국이 아까 처음에 말했지만 미국 쪽으로 가고 있다. 이게 의미가 뭔지가 궁금하고, 또 하나 틱톡과 다이소가 이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무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어쩌면 자료에서 말하고 싶었던 핵심이었고, 시장은 그런 종목들로 이미 상당한 레벨업이 되어 있는데 뭐 이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내용들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일단은 파편화 소비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좀 지겨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테레비
채널 5개일 때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았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보고 자라니까. 그리고 대중문화라는 게 있었고, 그렇다 보니 이제 대중적으로 잘 팔리는 제품을 그냥 최대한 많이 생산해서 많은 채널에 깔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가 과거의 모습이었다면은, 요즘엔 제가 점심 먹으러 나가서 여쭤보거든요. 유튜브 뭐 보세요? 넷플릭스 뭐 보세요? 여쭤보면은 그렇죠. 뭔가 다 말하는데 서로 몰라요. 막 설명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취향이 되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 맞추기가 대기업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 근데 저는 이게 비단 화장품뿐만 아니라 패션, 음식료 모든 전 방위적인 소비자들이 다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유통 채널들이 옛날엔 백화점 1년에 4번만 가면 됐었거든요. 왜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만 신상이 나오니까. 너무 올드해 보여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팝업 스토어에서 계속 바꿔줘야지 집객이 될랑말랑한 그런 상황이란 말인 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수요가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다는 거랑, 그다음 공급도 굉장히 파편화되고 있다는 거는 이제 브랜드의 범람. 과거처럼 대기업들이나 뭐 공장이 있거나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만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뭐 온라인 인스타그램 통해서 마케팅하고 제품 만들어서 이제 큰 돈 벌어서 엑시트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보니까 지금 브랜드 프랜차이즈 달고 있는 치킨집보다 화장품 브랜드 개수가 훨씬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수요랑 공급이 큰 덩어리로 만나서 이게 판매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너무 쪼개져 있고 여기도 너무 쪼개져 있고, 그러니까 서로 만나서 판매로 이어지는 게 옛날처럼 그런 공식이 안 나오니까 지금 대기업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유가 이제 뭐 과거에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다가 인수했던 닥터자르트, 3컨셉 아이즈, 그러니까 스타일난다, 그리고 뭐 가히 같이 뭐 그 스틱밤으로 PPL 유명했던 그런 브랜드들 다 2년 정도 매출 좋았다가 바로 다 꺾여버렸거든요. 인수한 뒤에 완전히.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지금 소비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살아남은 K뷰티 브랜드들이 사실 양궁 국대하는 게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보다 어려운 것처럼 마찬가지로 글로벌 어디다 갖다 놔도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미국에서 먹혔던 게, 미국에서 틱톡이 의외로 이제 뷰티 쪽에서 마케팅 중요한 채널이거든요. 왜 그렇죠?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스타 유튜브인데, 근데 미국은 또 인스타 틱톡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뭐 쇼폼 이런 것도 선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틱톡이 굉장히 짧다 보니까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조회수를 이끌어낼 만한 그런 콘텐츠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요소를 K뷰티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무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뭐 지금 히트쳤던 그런 브랜드들 보시면은 뭐 제형이 굉장히 특이해서 막 이렇게 뭐 쭉쭉 늘어나는 뭐 달팽이 크림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은 마스크팩을 붙였는데 다 흡수가 되고 껍데기만 남은 거, 막 이런 비포 애프터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이제 SNS에서 회자가 되게 좋은 그런 내용들을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마케팅 바이럴 되면서 지금 한국 브랜드들이 나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미국 수출을 이끄는 그런 주요 요소다, 이렇게. 내가 궁금한 게, 과거에 오리나 연구원이 했던 말이 저 기억 저편에서 떠올랐어요. 화장품은 사실 백인종, 황인종 다 다르게 좀 쓴다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백인들은 예를 한국 콜마가 좋아진 게 선크림, 옛날에 선크림이죠. 뭐 그 선크림도 있었지만 화장품, 색조 화장품도 많이 다르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죠. 방금 전에 한국에서 통한 건 세계에 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그래서 뭐가 바뀐 거죠? 메이크업도 아이섀도나 이런 것보다는 립 제품 위주가 잘 되고요. 네, 우리나라 좀 입술을 잘해서 그런 부분들이랑, 그 다음에 스킨케어 쪽에서 없는 것들을 좀 새로 만들어낸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옛날에 화장하면은 뭐 그냥 눈썹 그리고 마스카라 칠하고 그냥 볼터치 하고 입술 바르고 땡이었다면, 요즘에는 속눈썹에도 영양제 바르고요. 그리고 막 이런데도 막 섀도우를 발라서 얼굴 조그맣게 해보이려고. 그러니까 얼굴은 한정돼 있는데 뭔가 팔긴 팔아야 되니까 얼굴을 나노 단위로 쪼개서 바를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이제 K뷰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모레가 지금 라네즈 브랜드 통해서 미국에 잘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 마스크팩이에요. 입술에 잘 때 이제 마스크팩처럼 이렇게 바르고 뭐 그런 저희가 들었을 때 이런 걸 한다고 싶을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 중에 또 그게 K뷰티의 또 특성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파편화 소비, 그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갖다가 파는 그런 회사들까지도 지금 주가가 좋다, 이렇게 보시면 저는 이제 사회자니까 네. 화장품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이 면세점이랑 중국 현지 사업 한참 잘 될 때, 네. 그냥 중국 얘기만 하면서 그쪽이 좋았었잖아요. 네.
또 어느 날 갑자기 뭐 프로야라는 회사가 기억나네요. 네. 뭐 중국 화장품 업체가 약진하면서 네. 우리의 지위가 흔들렸잖아요. 흔들렸죠. 그러면 미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계속 우리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른 회사에 도전하는 나라들은 없는 거예요. 일단은 C뷰티가 생각보다 미국에서 일부 되는 게 있다고 저희는 중국인가요? 네,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뭐 이건 관세 이슈랑도 좀 영향이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 잘 되고 있는 미국 브랜드인데 중국 생산이 의외로 좀 꽤 있다라고 이제 업계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는 저희가 K-팝이 이제 미국에서 잘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K 특산품으로 가장 침투를 했던 그런 품목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이게 뭐 제가 찾아보니까 뭐 침투율이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뭐 다 지나가면 방탄소년단 듣고 다 뭐 라이크 제니 하는 것 같지만 전체 빌보드 및 음반 시장에서 10% 정도라는 거죠. 아직은 더 크죠. 약간은 아직도 그렇죠. 아직도 다 서브컬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도 네. 봤지만 네이버도 이제 사실 웹툰 상장시키면서 했던 얘기들이 이제 한국이랑 일본에서 잘 갔던 거를 미국, 프랑스까지 이제 확장하겠다라는 거였는데 뭐 지금 네이버 웹툰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어려운 거죠. 사실 서브컬처고 그렇다 보니까 이 K-뷰티라는 것도 지금 잘 되고는 있지만 근데 사실 16년도, 17년도 중국에서 과열됐던 그런 느낌을 과거에 봤던 사람으로서 지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도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K-팝만큼 올라왔을 때 10%인데 근데 지금 저희가 K-뷰티가 미국 시장 내에서 뭐 침투율이 한 6, 7% 정도로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장할 여력이 있긴 하지만 이게 훨씬 더 레벨업 되는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중국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오리나 연구원 이제 제가 여러 코멘트를 자료를 일단 쫙 읽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LG생거에 대해서 1분기 실적 리뷰를 봤더니 홀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보면 홀드면 뭐 안 좋게 보는 거죠. 주가도 뭐 화장품 업체 이제 최악인 것 같고. 근데 중국 내수 회복에 기대가 된다 했는데 진짜 기대를 하면서 쓴 거예요? 아니면 주가 많이 빠졌으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중국이 돌면 LG생건이 제일 먼저 돌 거라서 지금 그 제가 제목이 때를 보고 있다였을 거예요. 정말로 때를 보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쓴 거고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금리 내리고 굉장히 내수 부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 중국 소비가 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좀 주가 레버리지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은 LG생건으로 보고 있는 근데 아까 거고요. 방금 전에 C뷰티가 미국에 갈 정도면 항상 기억나는 건 옛날 오리나 연구원이 프로야라는 자료를 썼던 회사 맞죠? 프로야 맞나요? 네, 프로야를 제가 계속 굉장히 업데이트를 질이 하는데요. 뭐 화장품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낮았는데 이제는 다 복귀된 거잖아요. 그쵸? 중국의 화장품이 되게 수준이 높아진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또 후라는 브랜드 자체는 또 네. 지금도 계속 잘 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요? 이런 상황에서도. 물론 그래요? 마케팅을 쓰긴 하는데 그래도 마케팅을 썼는데도 매출이 쓰는 만큼 매출이 나온다는 거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비중이 제일 높고 가장 이제 익스포저가 크고 한 부분들이 LG생건이다 보니까 주가도 제일 안 갔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좀 관심 종목으로 같이 보고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거 얘기하면 아무도 반응 없지 않아요, 요즘? 요새 약간 하반기에는 좀 브랜드를 안 가져가면 불편할 것 같다라는 그런 그래요? 그런 시각들이 있고요. 왜냐하면 ODM들이 밸류션이 좀 많이 작고, 그래서 그 다음으로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조그마한 종목,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로 이제 좀 옮겨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긴호흡에서는 대형 ODM들한테 의존도가 높아지고 더 유리한 환경이라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중국이 돌아선다라고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이제 주가가 튈 만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요새 좀 문의들이 꽤 있어요. 그러면 일단 본론 들어갑시다. 숫자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보죠. 네. 숫자 갖고. 1분기 나왔는데 코스메스가 누구나 탑픽이더라고요. 네, 알다시피 다 코스메스 탑픽이죠. 하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OEM과 ODM은 다르잖아요. 그죠. ODM은 글로벌 탑인 거 지금도 탑이죠. 탑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10년 전에 이제 중국 업체들 따라잡을 것이다. 그때 나 기억이 나서 그래요. 뭐 연구원을 다 뽑아갖고 맞아요. 다 글로 많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제 바뀔 거다 했는데 10년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탑3 한국콜마 코스맥스 인터코스, 이태리의 인터코스 이렇게 탑3 여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또 말 나온 김에 갑자기 왜 코스메스 실적하려다가 생각난 게 콜마 코스메스를 놓고서 제가 화장품 업종 이해했을 때는
콜마는 국내 브랜드 위주로 좀 되어 있고 네. 코스맥스는 해외 고객사가 높기 때문에 코스맥스가 더 좋다. 옛날에 그랬었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약간 컬러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네. 코스맥스는 이제 중국이 돌면은 같이 이제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는 부분, 동남아 쪽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보는 부분, 그 다음에 콜마는 선 제품으로 그쵸? 완전 지금 시각이 바뀌어서, 그러니까 원래 잘하는 회사였지만 요즘에 이제 잘 되는 게 미국에서 선 제품이 잘 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코스맥스가 이번 1분기 때 선 제품을 좀 많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실적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콜마 같은 경우도 이거는 사실 뭐 그 뒷단에 그 앞단에 있는 브랜드들이 지금 미국 보면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걸로 보다 보니까 좀 사재기를 일부 미리 산 부분들도 좀 있었을 거라고 저희는 보여지거든요. 뭐 지누스 실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분기 때 되게 좋았는데, 근데 이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사실 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 관세 때문에 아마존, 월마트 같은 그런 고객사들이 좀 미리 재인 수요도 저희는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콜마와 현대백화점이 비슷한 거네요. 미국 소비를 앞당겼었다고 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콜스맥스 일단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시장 기대를 넘어서니까 그날 뭐 온갖 코멘트들은 다 뭐 찬양 일변도였는데, 네, 이 실적이 문제는 실적 기대치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더 낮아지잖아요. 그죠. 네. 또 싸져버리고. 그러니까 그로스 성장률이 있는 기업으로 올해 내내 지속될 수 있어요? 주가가 지금 상당히 올라와 있는데. 근데 계속 좋아요. 2분기도 지금 상황이 좋고, 저희 지금 원래 1분기 때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400억 중반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뭐 보셨겠지만 500억 초반대가 나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2분기 상황도 뭐 한국 고객사들 같은 경우도 성장세가 1분기 때 15% 정도 나왔는데 2분기에도 20%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630억으로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다 좀 추정치가 올라가면서 계속 모멘텀은 올해 내내 있을 걸로 보여지는 상황이고,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니까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떨어지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더해질 수 있는 게 결국은 중국 쪽에서 중국 턴 플러스 동남아 쪽, 저 코웨이도 같이 보다 보니까 이게 웃기게 요새 태국이 되게 소비가 그래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코웨이도 태국 법인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1분기 때 초미세먼지가 되게 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공기청정기 잘 팔리면서 이제 매출 성장률이 좋았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코스맥스도 태국 법인이 10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 제품 주문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동남아 쪽 기대감도 좀 같이. 오레아 연구원 뉘앙스가 지금 미국은 좋은데 많이들 밸류를 반영했는데, 네. 미국의 시장에서 좋아질 걸 좀 찾아보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의 시장에서. 미국 외 시장에서. 그쵸. 뭐 동남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태국 얘기하고, 네네네. 어쨌든 간에 중국 쪽도 얘기하는 거 보면. 그럼 반면에 그러면 콜마도 실적 잘 나온 거 아닌가요? 콜마도 잘 나왔죠. 근데 이제 둘 다 가져가실 수도 있지만 이제 네.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은 이제 저는 우리 화장품 섹터의 삼성전자가 아모레퍼시픽이었는데, 네네. 아모레퍼시픽도 브랜드 업체여서 그런지 네네. 별로 관심이 참 낮아진 것 같아요. 화장품 애널리스트 자료들 보다 보니까. 과거 아모레는 대비해서. 어때요? 아모레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뭐 저희 컨센서스 영업이 900억 뭐 후반 중후반대였었는데 네. 1,000억 넘게 나왔고요. 그리고 회사가 사실 코스알엑스라는 그 인수해서 그 미국 잘 됐던 그런 브랜드들에만 좀 주목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자체 브랜드 성장성도 굉장히 좋아서 라네즈, 이니스프리, 에스트라 같은 브랜드들이 지금 뭐 미국의 세포라 뭐 등등등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국내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는 수준이 됐고, 그다음에 미국도 이제 코스알엑스 빼고 자체 브랜드 괜찮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까지 돌면 더 좋은 상황이고, 이렇게 보고 있어서 그래서 하반기를 저희가 브랜드를 좀 보자라고. 상대적으로 브랜드 업체들은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죠. 마케팅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쵸. 예전처럼 이게 뭐 에어 쿠션 이렇게 쭉 가는 것들이 없어졌고, 뭐 3,000원짜리 그냥 사서 유행하고 끝나고 뭐 이런 게 되게 잦게 일어나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이 장단에 맞추려면 이 장단에 맞춰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게 되게 근데 브랜드 업체들이 뭐 아모레나 LG생건이 뭐 다이소 같은 데도 입점을 한다 그러는데 그 브랜드 훼손 아니에요? 싸게 파는 거잖아요.
그 자체 브랜드 말고 그냥 아예 다이소 전용 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붙어있지 않나요? 아모레 알죠. 뭐 에뛰드하우스라든지 뭐 그리고 저기 뭐냐 LG생거는 뭐 코드 바이 뭐 CMP 뭐 이런 식으로 그쵸. 해가지고 약간 뭐의 바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데 근데 어쨌든 다이소 잘 되니까 여기를 굳이 안 들어갈 필요는 사실 원재료비는 큰 차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화장품도 좋은 거에 따라서 많이. 화장품은 용기가 제일 비싸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펌텍코리아 같은 회사들이 지금 뭐 좋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커버 안 하는 종목 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우리 조은혜 연구원이 다 커버하고 있던데 네. 중소형주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은혜 연구원이 안 나왔으니까 제가 양해를 구하고 방송 네. 보셨으면 하도 APR 얘기하길래 네. 도대체 APR이라는 회사가 원래 이게 의류회사 아니었어요? 뭐 에이프릴 스킨 뭐 널디 그러니까 내가 깜짝 뭐 뭔 회사가 봤더니 팔고. 그 회사더라고. 그래서 네. 내가 이게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화장품 애널리스트들이 APR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2년 만에 돌아왔더니 다른 선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시죠? 이제는 화장품 하면 제일 먼저 커버해야 되는 게 APR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저도 어디 가서 얘기하면 APR 하니까 APR이 네. 뭐지 하고 좀 공부를 해봤더니 하여튼 이 나라 저 나라 수출하는 회사죠 지금. 네,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 이번에 1분기 그러니까. 때 넘었고 그리고 뭐 영업이익도 20%대 뭐인 거고 화장품 플러스 이제 기기까지 뷰티 기기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요즘 좋아하는 것들이 다 해외 있고 뭐 화장품 거기다가 기기 뭐 다 섞여 있는 회사인데 수익성까지 좋으니까 예, 계속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뭐 글쎄요, 저는 오랫동안 봤는데, 그러니까 업종을. 근데 너무 브랜드들의 유행을 뭐 몇 년도엔 제이준, 그 다음 해에는 뭐 JM 솔루션, 뭐 그 다음 해에는 뭐 마유크림,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사실. 그 회사 뭐죠? 옛날에 우리 마스크팩 산성 LNS, 네. 뭐 그런 식으로 매 그렇죠. 해마다 사실 히트했던 것들이 있었었는데. 근데 이게 뭐 지금은 미국이고 이게 유럽 중동으로 확산될 수 있다라고 보는 논리인 것 같아서 과거랑 다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사실 브랜드보다는 그 뒷단에 있는 회사들이 훨씬 더 편안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쭉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커버는 안 하고 있지만 그리고 뭐 실적도 좋지만 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펌텍 코리아는 네. 어차피 다 수출하고 하려면 용기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펌텍 코리아가 상당히 하여튼 뭐 투자도 많이 해놓고 네. 뭐 하여튼 잘 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여기도 뭐 영업이익률이 15% 정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굉장히 수익성도 좋고 그리고 지금 K뷰티에서 좀 각광받고 있는 포인트 중 하나가 좀 재미있고 예쁘고 뭐 그런 패키징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여기 화장품 밸류 체인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이런 뭐 발주 증가하고 있는 내용들. 펌텍 코리아 멀티플 봤더니 네. 뭐 12개월 선행으로 봐도 한 17배 넘어가던데 그 적정한 밸류인가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성장률도 봤을 때. 그 지금 ODM들이 뭐 한 일정 추정치가 올라가서 15배 정도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ODM보다 높더라고요, 홈택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멀티플이라는 건 사실 뭐 이게 뭐 절대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지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밸류를 정당할 정도의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면, 그리고 또 독점적 지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 지위를 갖고 있죠, 펌텍 코리아가 지금? 뭐 원래 사실 이제 연우가 뭐 펌프에서 연우가 탑이죠. 1등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뭐 지금 말씀드린 성장세로 봤을 때는 매출이 이번에 20% 늘었고 영업이익이 30% 늘었는데 잘 나오네. 17배 그냥 어글이 되는 수준이네. 네, 근데 이제 뭐 25배, 20배 넘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고 제가 커버는 안 하지만 조심스럽게. 네네네. 하여튼 아까도 중간중간 언급하셨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K뷰티가 되는 건 내수가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에 원화가 강해지면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고환율 수혜주니까. 그거는 맞나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미국 소비가 흔들리면 그 리스크는 확실히 보이나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지금 K뷰티라는 코어 트렌드 자체는 안 흔들릴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뭐 10% 되는 그 침투율까지 간다고 봤을 때 근데 오히려 미국 소비 자체가 좀 지금 불안한 게 더 리스크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지금 화장품 브랜드들, 뭐 엘프 뷰티 이런 업체들 뭐 1월부터 봤을 때 매출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정도의 매출 성장 정도로 이제 준 상황이고, 얼타 같은 이제 미국의 올리브영 같은 이제 채널인데, 여기 같은 경우도 좀 GP 마진 원래 평시에는 그래도 한 15에서 17%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가이던스는 13%로 좀 낮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소비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는 상황, 그리고 또 지갑이 얇아지고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올라갈 거에 지금 관련해서 좀 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3월 지금 미국 소매 판매 관련해서 지표가 나오긴 했었지만, 실제로 진짜 물가 올라갈 거 대비해서 미리 좀 쟁여놓는 수요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겠나. 다 떠나서 아마존이 올해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봤잖아요. 네. 아마존이 누가 뭐래도 종합적인 데이터 그죠? 많이 갖고 있는 회사인데, 네. 매출액 성장이 내가 알기로는 한 자릿수로 예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사실 미국의 소비재 업체들이 이렇게 됐을 때 한국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데, 맞죠. 지금 현재 특히 K뷰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비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기 그쵸. 때문에. 그리고 아마존에 되게 많이 입점돼 있고요. 그렇죠. 아마존이 그래서 중요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다각화하는 업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중국 소비의 우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그널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소비를 중국으로 이제 보는 거고, 그만큼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많이 올라왔으니까 이제 주식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뭔가 될 만한 걸 찾다 보니 중국인 거고, 지금 618 예약 판매를 시작했거든요. 아시겠지만 618 이제 알리바바 그 광군제처럼 징동에서 똑같이 그 징동 창립 기념일 하는 쇼핑 행사예요. 그래서 상반기에 가장 큰 쇼핑 행사인데, 이제 이거가 어떻게 지표가 나오는지를 좀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까지 눈에 띄는 그런 뭐 판매 튀는 건 없는데, 일단은 이거 결과 나오면은 좀 중국 소비에 대해서 좀 가늠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에서 좀 새로운 플랫폼이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온라인에서 뭐 틱톡샵,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 틱톡샵 이런 친구들 되게 점유율 높이고 있는 상황이고. 틱톡에 샵이 있어서. 네네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 기능이 없긴 한데, 네,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뭐 화장품으로 봤을 때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무신사 뷰티, 뷰티컬리, 뭐 쿠팡도 이제 그쪽으로 쿠팡도 사실 이제 PQ로 봤을 때는 Q는 그러니까 로켓 와우 다 가입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 깨워서 가입시켜야지 Q가 늘어요.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P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P는 뭐 물티슈, 휴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고관여 상품 팔아야지 P가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화장품 패션으로 지금 강화하려고 하는 게 그런 모습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쉽진 않으니까 뭐 대만 쪽으로 지금 계속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근데 온라인에서 사실 다이소도 지금 최근에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있어서 다이소 물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전 다이소 가보면 참 뭐 살 거 없는 것 같은데. 살 거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재미로 그냥 사고 뭐 할 것도 많고, 뭐 캠핑 시즌에는 캠핑용품 팔고, 뭐 어버이날, 이번에 어버이날 때 카네이션 불티나게 팔린 게 다이소였잖아요. 3,000원짜리. 확실히 제가 나이가 들었나 봐요. 아니 뭐 구매력이 있으시니까 굳이 안 가셔도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시간이 잘 지켜야 되고 우리 마무리합시다. 하여튼 올해 2025년을 정말 투자자로서 관통하는 하나의 어떤 키워드를 잡자면 뭐가 있나요? 저는 진짜 파편화 소비, 이거는 무조건 앞으로 10년간 10년 사실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Z세대들이 워낙에 내가 제일 잘났고 난 남들과 달라라고 생각하는 세대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더 강력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브랜드 및 뭐 각종 유행하는 그런 상품들의 주기는 정말 계속 단축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게 이제 소비재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오늘 시청하신 분들께서는 화장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 시청자분들, 투자자들한테 화장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뭔가 딱 집약해서 네. ODM 하나 꼭 가져가시고, 그다음 하반기는 이제 브랜드 아모레나 LG 중에, 근데 이제 중국 회복의 그런 시그널이 보이면 무조건 LG 생건. 그렇게 하면 됐나요? 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굉장히 즐겁게 또 유익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여튼 저번 시간에는 저 유지웅 연구원이 나와주셨고, 오늘은 또 오리나 연구원이 나와주셔서 제게는 큰 힘이 되는 방송이었는데, 맨날 아는 분들만 초대한다고 하실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좀 많은 분들도 이미 저희가 미리 좀
초대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으니까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도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무슨 종목 뭐 좋다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라 왜 이런 종목들이 되어 왔고 앞으로 그런 종목들이 더 이어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친 포인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함께 좀 우리 얘기하면서 그런 고민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한국 증시의 어떤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생각에 화장품 업종도, 섹터도 상당히 기대 요인이 많네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도 있고 좀 부진한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넣고서 좀 고민해 볼 만한 그러한 요인이 매우 많다는 걸 발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또 장시간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